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하루를 마치고 잠시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른 아침 조용히 마음을 여는 중이신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예순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5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애를 써도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나니 어느 날 문득 마음에 들어오더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 날이면 멀쩡했고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어올렸지요. 아픈 데가 있어도 하루 자고 나면 낫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니 알겠더군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삐거덕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서러웠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몸이 60해가 넘도록 나를 데리고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가.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텨준 고마운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아픈 곳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천천히 가자.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햇볕 좋은 날엔 짧게라도 걷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아껴 쓰면 됩니다. 남은 길을 함께 걸어야 할 소중한 동반자이니까요. 마이너스 둘.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키운 손님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온 세상이 그 아이였습니다. 내 밥은 굶어도 아이 입에는 밥을 넣었고 내 옷은 헐어도 아이 옷은 새 것으로 입혔지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어느새 자라 제 갈 길을 갑니다.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 서운하고 명절에 얼굴 한번 비치고 바삐 돌아가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식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제 삶의 주인은 그 아이 자신입니다. 내가 할 일은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멀리서 건강하게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대가 크면 서운함도 큰 법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더군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부모.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셋. 돈보다 귀한 것은 곁에 남아준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돈을 좇으며 살았습니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집을 넓히고 통장을 채우면 마음도 넉넉해질 줄 알았지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앞가림할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그건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보니 정작 내 곁에 남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말없이 손잡아준 오랜 친구, 아플 때 죽 한 그릇 끓여다 준 이웃, 평생 티격태격하면서도 여태 곁을 지켜준 아내와 남편.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떠나면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마음을 씁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연락하고 고마운 마음은 아끼지 않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영영 못 보게 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후회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넷.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을 너무 오래 미뤄두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에 매여 살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흉보지는 않을까, 체면이 깎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늘 뒤로 미뤄두었지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접어두고 배우고 싶은 것도 남들이 웃겠지 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니 알겠더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그리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다들 제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내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배우고 싶으면 배웁니다. 70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80에 한글을 깨쳐 편지를 쓰는 어른도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더군요. 남은 인생만큼은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5.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안에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행복이 늘 저 앞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아이들만 다 키우면, 집만 마련하면 그때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렇게 그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오면 또 다른 그때가 저만치 앞에 서 있더군요. 예순을 넘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것,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시 눈을 감는 것,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먼 훗날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웃을 수 있으면 오늘 웃고, 오늘 고마우면 오늘 고맙다 말하고, 오늘 사랑하면 오늘 사랑한다 전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지나간 어제도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하루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예순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몸을 원망하지 않는 것, 자식을 놓아주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 어쩌면 여러분은 저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일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고 움켜쥐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마음이 점점 넉넉해지는 것. 그것이 나이 드는 일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